자,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 등이 작용할 때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열에너지로 변환되므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력이 아래로 내려올 때 처음에는 빨리 내려가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중력과 반대인 공기 저항에 의한 힘의 합력에 의해서 중력과 공기 저항의 힘의 합력의 합이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속력이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지는 등속 직선 운동이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때의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합니다. 무슨 속도라고 하고요? 일정한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구별하여 설명하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예와 보존되지 않는 예를 구별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는 예를 모두 몸이 각자 한 가지씩 단어 수준으로 제안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죠?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는 예는 트램펄린에서 뛰어오르는 사람, 그리고 미끄럼틀을 미끄러져서 내려오는 어린이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자신이 제안한 예에서 시간에 따른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경우가 있죠? 시간에 따른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사람이 트램펄린에서 뛰어오른 후 사람의 운동 에너지는 점점 감소한다. 사람이 다시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트램펄린이 사람을 연직 위 방향으로 미는 탄성력과 사람에게 작용하는 중력이 평형을 이루는 지점을 지난 후부터 운동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다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뭐예요? 변환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모두먼 B에서는 뭐가 있죠? 시간에 따른 운동 에너지 변화가 어린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면서 어린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며 속력이 점점 증가하므로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신이 제안한 예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그렇게 구별한 까닭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주로 어떤 에너지로 변환되는지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역학 에너지는 어떻게 보존될까요? 예를 들어서 뛰어오르는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몸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겠고요. 역학적 에너지의 많은 부분은 트램펄린에 설치된 용수철에서 열 에너지로 변환되었을 것이다. 즉, 열 에너지로 변환된다는 것은 그럼 비모드먼에서는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미끄럼틀을 탈 때 엉덩이가 따뜻한 느낌을 드는 것으로 보아 마찰로 인해 역학적 에너지가 엉덩이와 미끄럼틀 사이에서 열 에너지로 변환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확인하기로 가겠습니다. 자, 일정한 속력으로 턱걸이를 하는 동안 몸의 높이가 일정한 주기로 변한다.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해보자. 자, 몸이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운동 에너지가 동일하지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기 때문에 몸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고 내려오는 동안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몸이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운동 에너지가 동일하지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기 때문에 몸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고 내려오는 동안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와 보존되지 않는 경우를 요약해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정의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 즉 EP와 EK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마찰력에 의해서 에너지 소모가 없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두 번째는 자, 조건에는 중력이나 탄성력처럼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된 힘만을 받으며 물체가 운동할 때를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공이 자유낙하할 때 또는 용수에 매달린 추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진동할 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공이 자유낙하할 때는 공기 저항이 없고 용수에서 매달린 추가 마찰이 없다. 마찰력이 없는 수평상에서의 진동할 때 다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은 마찰이나 공기 저항 등이 작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마찰이 있는 면에서 물체를 밀 때 스카이 다이버가 공기 저항을 받으며 낙하할 때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열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로 바뀌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 정리하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예를 한 가지 찾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공기 저항을 받으며 낙하하는 빗방울. 자, 우리가 빗방울을 맞을 때 아프지 않죠. 만약에 아주 작은 돌멩이를 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작은 걸 하더라도 엄청난 가속도 때문에 맞으면 죽거나 엄청나게 크게 다치겠지만 빗방울은 액체이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동영상을 분석해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해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중력과 공기 저항의 힘의 평형에 의해서 속력이 일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력과 공기 저항의 힘의 합력이 얼마가 될 때 제로가 되는 중간 지점부터는 속도가 일정해지면서 이때부터는 가속이 없는 등속 직선 운동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빗방울을 맞아도 아프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빗방울은 액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열기관이 외부와 열과 일을 주고받으면서 열기관이 내부 에너지가 변환되는 사례를 배우는 열역학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